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사이다의 이창호입니다. 도자기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천인데요. 이천에서는 요즘 도예인을 물론 동예인을 위한 도자예술촌 조성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습니다. 예술촌에 걸맞지 않은 건축물 디자인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입주한 도예인들과 이천시 간의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점검해봅니다. 이천 도자예술촌 조성에 참여하고 계시는 세 분 지금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각자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시 도시사업과장 김남환입니다. 김남환 과장님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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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입주자 해주 엄기환입니다. 도예인이시죠? 네. 네네네. 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술촌 마스터 플래너 서영창입니다. 네네. 세 분이 이제 함께해서 이제 이천 도자예술촌 정식 명칭이 지금 이천 도자예술촌이죠? 예, 정확히는 이천 도자예술촌이고 지금 네네. 현재 또 네이밍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름은 별도의 예. 다른 이름으로 짓기 예. 위해서 공모하고 계시고. 예. 지금 진행 과정 공사 좀 조성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공사는 당초 2011년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네네. 예정보다 네. 빠르게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 국내 예정보다요? 다른 사례에 비해서. 아, 그렇군요. 네. 그 뭐 중간에 거리낌 없이 뭐 걸림돌 없이 꾸준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먼저 그 도자예술촌 네. 이 어떤 건지 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술촌은 사실 예술촌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도자 역사라는 것이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유구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한국의 도자 문화를 산업화로 전환시킨 그런 곳이 바로 이천시고, 네. 그래서 그런 상징성 때문에 이천하면 사람들이 도자기를 또 도자기 하면 이천을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그런 곳인데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어떤 정점으로 그 경제적인 어떤 그 그래프가 이제 정점을 찍고 하향을 하다 보니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중으로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도 수정법, 네네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자연환경 보전 권역으로 이천이 돼 있다 보니 네. 또 저희가 이제 제조업, 도자기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어떤 신증설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도자기 하는 그 작가분들이 한 300여 업체가 되시는데 네네. 그분들이 그 상당히 그 유명세에 있어도 그래도 내방객들한테 뭐 보여주려고 한다면 뭐 비닐하우스로 창고를 했다든가 네네. 제작 시설이 인슈 판넬로 돼 있다든가 그러한 문제점 여건이 굉장히 안 예, 좋은 열악한. 상태였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문화시설로 네네. 전환해서 이제 2차 산업인 제조업은 벌써 끝이 났다, 네네. 이제는. 그래서 6차 산업, 그래서 뭐 학습, 체험, 네네. 뭐 이런 그 작가 간의 어떤 참여해서 콜라주를 하는 뭐 이런 그런 어떤 체계 6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도예인분들 엄청 집단적으로 저희한테 네네. 건의하고 했었는데 네네. 수년 동안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네네. 저희가 2008년도 들어서 그거를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진행된 거 아닌가요? 시작한 거는 이제 용역 단계에서 의견 수렴하고 입주자 그 신청자를 모집하고 하는 작업은 네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부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거는 이제 2011년에 네네. 해서 행정 절차가 거의 한 5년, 6년 정도 걸렸다고 봐야죠.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3년도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행정 절차만 6년이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아, 참. 우리나라는 참 행정 절차가 길어요. 네. 뭐 할 말 하려면은 예. 아주 그냥 무슨 예를 들면은 아주 진을 뺀다 그럴까요? 참. 시에서 추진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과 또 절차도 복잡했었고 네네.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어떠셨어요? 다들 여러 가지 도예인분들. 그렇죠. 잠시에서 많은 지원과 함께 저희들이 어려움을 아시고 좋은 그 장소에다가 이렇게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여러분들이 협조하에 제가 지금 훌륭한 그 예술촌이 지금 형성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사실 그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 아니지만 좀 잘 지어야 되겠다. 네네. 이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네. 일률적으로 현대식 건물만 막 짓는 거예요. 옆에서 뭘 짓나 이렇게 보면은 2층, 3층으로다가 예쁘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떤 규제가 없으니까 네네네. 처음에 네. 자기 건물은 자기가 알아서 지어라 그러니까 막 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건 무슨 도시를 짓는 거 아니냐. 어떤 새로운 도시 형태지 이건 예술가들 집이 아니다. 네네. 그래서 이천시하고 도예인들하고 자꾸 마찰이 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예? 이천시에서는 좀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도 예술가들이 있는 거면 예술가답게 좀 많이 이런 건물은 서울 어디 가서도 보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건물들을 네모 반듯반듯하게 현대식으로 짓느냐. 똑같이 거의 똑같나요? 어떻습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그 다르게. 스라브 개념으로다가 네, 네. 똑같이 가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네, 네.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도자기 하는 게 지금 짓는 것만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선 도자기로 말하자면 우선 성형을 해서 나오면은 네네네. 그거를 조각하고 그림 넣고 해서 다시 불에 떼서 나오기까지가 한동안 걸리듯이 우리 건축도 그냥 건축만 해가지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좋게 보완을 해가지고 예술가들 나름대로 남보다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그 자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현재는 지금 그런 상태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말 예술촌다운 예술촌을 만들기 네네. 위해서 예술가들이 아마 전념을 할 겁니다. 오늘 저기 답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서 대표님 지금 그 조성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거기에 도예인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말씀입니다. 원래 이 도예촌이 그 명품 예술촌으로 거듭나려면 세 가지 정도 계획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토지 최유효 유형을 판단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예쁜 마을, 아름다운 마을이 조성될 수 있는 건축 경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술촌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기 위해서 운영 관리, 있어야 되겠죠. 활성화 계획이 네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이천은 유네스코 창의 도시잖아요. 네네네. 2010년에 도자 및 전통공예로 지정됐는데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저희가 잘 준비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무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건축 계획에서 저희가 당초에 지구 단위 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입주자들한테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전부 예술가이십니다. 그때 저희들이 2011년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외국의 어떤 멋진 사례처럼 지붕을 어떻게 하고 색상은 어떻게 하고 벽면의 톤은 어떻게 하고 이런 네네. 것들을 지구 단위에 넣을 거냐 말을 거냐. 그랬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은 교수들입니다. 네네. 전문가들이나 상당수 분들이 여기는 전부 예술가들인데 규제를 그렇게 하게 되면 획일적인 예술촌이 되지 않겠나. 어머니도 건물도 좀 예쁘게 좀 만들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그렇습니다. 있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개성이 반영이 안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해서 그때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그걸 뺐습니다. 아.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은 다 넣었습니다. 전혀 없다고 그러시는데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런 어떤 획일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빼고 지구 단위를 만들었던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경관 계획에 있어서는 아직 완성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도 하고 네네. 입주자분들이 예술가 분들이다 보니까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따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내 건물은 어떻게 좀 예쁘게 짓고 싶은데 네. 옆에서는 이렇게 짓는단 말이죠. 네. 그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 맨 처음에 지신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지셨어요? 그 누구라고 말씀하시기 자꾸 나지? 아니 이제 일본에 네. 우리가 그분을 일본 집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집? 아니 제일 먼저 아, 지었다 일본. 그래서. 예. 제일 먼저 했다고 근데 일본 그분은 집. 뭐 네. 정말 멋있게 지셨어요. 네, 왜냐하면 독일 재료 들여다가 이 하얗게 그 완벽한 그 방음되는 걸로 해서 네네. 사람들이 그 구경도 많이 가고 이천 아. 신문에도 그 났었어요. 네네. 그리고 지붕도 뭐 이렇게 슬라브가 아니고. 스라브가 아니고 그래서 야, 그거 참 좋다 그래가지고 네. 많이 갔고 네. 또 시에서는 또 한옥으로다가 네네. 입구에다가 아주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시작은 잘 됐는데 왜 네, 중간중간에 왜 아니, 그런.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금이 네네. 그분은 뭐 서울에 계셔서 내려와 오셔가지고 자금에 걱정을 안 받았어요. 아파트 정리가져 내려오니까 뭐 그 충분히 직구도 남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한옥은 평당 그 가격이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돈 1,0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평당.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부담이 되셨구나. 네, 도예분들. 도예인들이 처음에 좀- 시작할 때는 이쁜 건물들이 되게 시작했는데 시작해. 그걸 따져보니까는 지금 현재 열악한 상황이신 도예인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지을 수가 없는. 네네네. 그래서 그랬어요. 네. 근데 어때- 제가 좀 예. 이렇게 거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건축하고 돈하고 바로 이퀄 관계만 볼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라는 말씀. 왜 그러냐면은 그 예를 들어 가평의 뭐 테마 마을을 한번 가보면 근데 거기는 사실 어떤 테마로서의 어떤 획일적인 뭐 색채, 주제 뭐 이런 것들이 확 느껴지면서 건축물 내부 구석구석을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슬라브 구조로 철콘으로 진 이런 것들보다 그 가게 건축 그 평당 단가가 더 높지는 않다. 그래서 가격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그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의 절차를 아까 우리 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집단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당초 한 6개 섹션 소마을로 나눠가지고 그 소마을마다 소주제를 뭐 회랑마을, 뭐 강가에는 그 뭐 정원마을도 없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섹터별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셨군요. 했는데 네. 말씀처럼 공예인분들의 어떤 개성을 살리는 측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또 집단적인 의견을 저희가 또 수용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결과는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을 한 50% 정도 허가 나간 상태에서 전체 지금 50%요? 예. 그래서 네네. 지금 중단을 시켜 놓으면서 해법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한 3번 했습니다. 그동안에. 네네네. 네. 전체 입주자분들 한 200명들의 의견을 다 뭐 우리는 사실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불특정 다수라고 해도 다 해도 200이니까 네네. 그분들의 총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의견의 합치를 모아서 2월 말에 저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게 거죠. 처음에 이 건축 설계 기준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했다면 예. 그 안에 공공 디자인 정책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지구 단위 보다 세밀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그 입주자분들의 의견하고 일치가 안 됐었던 거고 네. 그 안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건축물의 재질이랄지 뭐 판넬 같은 거를 이제 사용을 금하게 돼 있고 네네. 그다음에 색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적인 그 색채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간판에 대한 규제 뭐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나와 있는데 네네. 그것에서도 좀 이렇게 재량 범위, 네네. 각 건축주들이 설계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좀 넓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별한 어떤 테마, 어떤 공예인 마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여기저기 이제 그 예술인 마을, 테마 마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네네. 좀 그런 데 가보면 좀 획일화된 어떤 그 규격화돼 있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이제 좀 그런 게 좀 느껴지진 않고.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역효과가 된 거군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또, 그, 미적인 가치라는 것이 좀, 이 추상적인 것, 그 각 주관마다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 획일적으로 어떤 패턴이 정답이다라고 제시하는 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마련하는,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천시에도 도시 경관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 경관조례에 따라서 그 어떠한 심의를 받고 건축을 허가하는 그런 조건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별도의 우리도 경관조례에 준하는 내부 건축심사 네네, 기준이 위원회가 있기 있거든요. 때문에, 근데 네. 그건 어떤 그 문서화된 어떤 뭐 색깔은 뭘로 주고 뭐 형태는 어떻게 가야 되고 지붕 구조 각도는 어떻고 이런 걸 문서로 한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들어오면은 좀 이제 크게 미관적인 저해를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받아줘서 통과를 시켜줬던 건데. 그러면은 건축위원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시도 그렇고 도회인분들의 그 자금 문제도 그렇고 두 개가 전부 다 복합적으로 엮여져서 얽혀져서 지금 이게 건물이 획일적인 건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입주자와 이천시가 지혜를 모으면 지금도 충분히 부족함을 메꿀 수 있다고 바꿀 보입니다. 수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건물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지금 우리가 예술촌을 만들었을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멋진 공간, 네네. 건축주로서. 두 번째는 여기 명품 예술촌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는 네네. 그런 의미의 예술촌이 꾸며져야 한다면 이천시가 공공 아트웍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개인별 입주자 개인들이 그 본인의 건축물을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은 다 있으시니까 네네. 그 개인별 아트웍을 하고 두 개가 합해져서 네네.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기왕에 만들어진 건축물은 원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라면 네네. 근거리나 중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은 지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시군요. 그 도회인분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공청회를 여러 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매력이 없다. 네네. 그래서 여러 번 입주자 회의도 하고 시하고도 토론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만의 고집으로다가 예술촌을 잘못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고치는 방법을 하자 그래서 이게 도회인들이 요청을 해서 시하고 같이 해서 진행했던 게 이 도자예술촌 사업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렇다고 그러면 도회인분들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은 지었지만 네. 집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도 예쁘게 장식을 하고 조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받아서 앞으로 그 진행되는 데는 내가 어떻게 집을 짓고 겉에 무엇을 할 거다 하는 것을 시청에다가 또 시청에서는 그런 거를 경제적인 도움을 좀 주셔야 돼요, 사실은. 네네. 왜냐하면 뭐를 하겠다, 뭐 또 다시 설계하는데 또 뭐를 붙이는데 이런 것까지는 네네. 시에서 좀 관여를 하셔가지고 워낙 열악한 형편이니까 시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서로 상징해서 좋은 예술촌을 좀 만들었으면 사실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네, 금방 이제 그 서 대표님도 그렇고 해주 선생님도 그러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 그 지금 기건축을 하신 분들 그분들의 그 여지는 왜 많다고 느낄 수 있나 하면은 그분들의 그 벽면이나 그 안에 그 옆에 이렇게 그 할애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개별적인 그 건축주들한테 그 건축 경관 디자인에 대한 그 계획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을 거예요. 어제 네네네. 공청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 개별적인 건축주들한테 그 한 50% 되는 분들한테는 그 건물 경관 디자인을 저희가 계획서 앞으로 이행을 어떻게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받고 네. 또 기존에 이제 허가를 안 했거나 지금 이제 그 건축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건축주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모델을 제시할 거예요.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의 모델.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델에 걸맞는 것들을 이제 디자인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건축 인허가 절차에 앞서서 경관 심의를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진 그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심의를 패스가 되면 이제 그 개별 건축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가고 그다음에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이제 그 대형 조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그 상징물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고요. 예. 네. 그런 어떤 구석구석도 그 뭐 벤치라든가 뭐 이런 그 디자인들을 특별하게 어떤 테마를 줘서 좀 일괄된 장기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별 디자인 그 네네. 건축주들도 그 디자인을 좀 참고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그렇게 이제 방침을 만들 겁니다. 2월 28일에 저희가 네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이 도자예술촌이라는 게 이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네, 그렇습니다. 도자와 이 문화 연결된 부분이라 서로 이제 머리를 좀 네, 맞대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시간이 거의 달렸는데 뭐 지금 논란 있는 부분이 이제 해결 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과장님부터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이 도자예술촌 관련된 얘기들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저희가 당초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두는 6차 산업입니다. 이제 기존의 제조업의 한계성을 이제 다들 현장에서 뭐 누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고 이 열악해진 경제 구조 안에서 우리 도예인분들이 그 가업을 넘겨서 2세, 3세로 넘기는 그 퍼센트도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방향을 이렇게 전환해서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전환해서 가는 거이긴 하지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어떤 한국 도자기 쇠잔해 가는 도자기가 르네상스를 다시 맞을 수 있는 그런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행정을 열심히 추진해서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네, 서 대표님. 지금 뭐 건축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미 입주한 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입주자들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입주자들이 직접 홍보하고 방문객 유치하고 또 예술품 판로 개척하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노력들을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하기에는 예산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천시는 앞으로 조기 정착될 때까지 3, 4년간은 이천시가 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예술촌을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온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입주하는 분이 220명이 네, 220명. 네. 도예하시는 분들이 약 150명. 네. 또 그림, 미술, 또 공예, 네. 또 목공예, 네. 또 수공예도 하시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오칠도 하시는 분들이 약 70명이 70명. 합류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른 데하고 틀려서 외부 분들이 오시면은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만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도 예술 도시로서 문화 도시로서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네스코 창의 도시가 됐는데 다른 데는 오래됐고 볼거리가 있고 그런데 우린 창의 도시거든요. 창의 도시는 뭐냐? 천년의 역사 도자기가 내려오는 곳을 다시 새로 창조하는 그런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다가 우리 시장님이 만들어 주셨고 네. 또 지원도 계속 그렇게 아끼지 않은데 저희 도예인으로서는 그런 데서 작업해 놓은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협조해 주신 시장님이야 관계자 여러분한테 진짜 감사하고 네네. 또한 이천 시민 여러분들한테도 이천 시민 여러분들을 보면은 도자기에 대한 자랑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자부심이 굉장히. 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시민 여러분한테도 진짜 고맙고 감사한 말씀 드리고 우리가 꼭 명품 도시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휴식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다 나오셔서 이제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끝부분에 이제 웃으시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요게 이제 잘 진행이 돼서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천에 조성 중인 도자예술촌은 도예인과 예술인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또 이천의 새로운 문화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예술촌입니다. 해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시와 입주한 예술인들이 머리를 맞댄다면 논쟁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슈토크 사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